도쿄의 한 대기업 사무실. 귀를 의심케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 면접 준비해야 해. 고개를 돌리니 일본 직장인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사와 카페,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점점 더 많이 들리는 낯선 언어. 도대체 일본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 취업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 학원 수강생이 영어 수강생 수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국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워라밸을 동경하는 일본의 MZ세대들. 이제 그들에게 한국어는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억압적인 일본의 회사 문화를 떠나 자유로운 한국의 기업 문화 속에서 새로운 꿈을 이뤄가는 그녀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겪게 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일하고 있는 25살 사쿠라 아오이입니다. 1년 전 일본의 전통 있는 대기업에 입사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죠. 대학 시절 꿈꾸던 회사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도쿄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전통적인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취업난 속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입사한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도쿄의 러시아워는 정말 힘들죠. 빽빽하게 들어찬 지하철 안에서 서류가 가득 담긴 가방을 꼭 붙잡고 서 있다 보면 마치 제 미래도 이 답답한 지하철처럼 꽉 막혀 있는 것만 같아요.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차 준비입니다. 40대 후반의 야마구치 부장님은 항상 쓴 커피를, 60대의 스즈키 이사님은 따뜻한 녹차를 마시시죠. 이게 신입사원의 중요한 업무라고 하시네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제가 하는 일은 대부분 서류 정리와 회의실 예약, 차 심부름 뿐이었어요. 업무 시간의 대부분은 선배들이 수정해달라고 하는 자료들을 고치는 데 씁니다. 아오이 씨, 이 폰트 크기가 0.5포인트 작아요. 이런 식의 끝없는 수정 요청에 하루가 다 가버리죠.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맡기지 않으면서 자잘한 수정 작업만 반복해서 시키는 거예요. 퇴근 시간은 항상 불명확합니다. 공식적인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지만 그때 퇴근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오이 씨, 우리 회사는 전통이 있는 회사예요. 신입사원이 선배들보다 먼저 퇴근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타나카 과장님의 이 말씀은 마치 철칙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의미 없는 자료 수정과 보고서 작성에 쓰고 있죠. 가끔은 단순히 상사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진정한 일본의 오모테나시 문화일까요? 특히 힘든 건 나이 많은 상사들의 권위적인 태도예요. 요즘 젊은 사원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우리 때는 말이죠. 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요. 제 의견을 내면 아직 신입이라 모르는 게 당연하죠. 라며 일축해버립니다. 어느 날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한 제안을 준비했어요.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SNS 마케팅 전략이었죠. 하지만 회의에서 제 발표는 5분 만에 끝났답니다. 우리 회사는 100년의 전통이 있어요. 그런 새로운 시도는 우리와 맞지 않아요. 이런 식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평소처럼 늦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피곤해 지친 채 서 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두 직장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에서 낯선 언어가 들려왔어요. 오늘 면접 어땠어? 긴장했지만 잘 된 것 같아. 한국어로 자기소개도 했어. 그들의 대화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죠.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들은 한국 기업의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친 제 일상과는 달리 그들의 표정에서는 설렘과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들은 반갑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도쿄의 한 대기업에서 3년간 일하다가 한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은 수평적이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준대요. 게다가 워라밸도 좋다고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살짝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새로운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로 퇴근 시간이 조금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두 직장인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더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답니다. 퇴근 후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자막 없이 저 대사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시작된 한국어 공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인터넷 검색으로 집 근처 한국어 학원을 찾아보았어요. 놀랍게도 우리 회사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대형 학원에 한국어 강좌가 있더군요. 망설임 없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학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인사말이 오가는 것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설렜어요. 상담 선생님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드신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져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초급반을 등록했어요. 등록금이 조금 부담되긴 했지만 야근 수당으로 받은 돈을 투자하기로 했죠. 어차피 매일 야근하며 시간만 보내느니 이렇게라도 의미 있게 시간을 쓰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한글은 제가 알던 어떤 문자와도 달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었죠.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간단한 요소들을 결합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을 배우면서 각각의 글자가 우리 입술과 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답니다. 아, 어, 오, 우. 모음을 배우면서는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도 알게 되었죠. 놀라운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간단한 단어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 안녕, 감사와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작했어요. 회사에 야근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한국어 수업이 있다고 하세요. 요즘은 한국어 실력도 업무 역량이잖아요. 덕분에 일주일에 2번은 정시 퇴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상사들의 눈치가 보였지만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자기계발이라고 하니 의외로 쉽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수업에서 만난 동료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저처럼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각자의 사연이 달랐죠. 한국 드라마 팬이어서 오신 분,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오신 분, 저처럼 한국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미카 씨예요. 그녀는 한국 화장품 회사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계셨어요. 한국은 뷰티 산업이 정말 발달했잖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종종 근처 카페에 모여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와 같은 간단한 문장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죠.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건 이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과학적 사고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점이 현대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에 한글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선배가 신기한 듯 보더니 물었죠. 아오이 씨, 그게 뭐예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글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회사에서의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아직은 서툴고 문법도 많이 틀리지만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새로운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 같아 행복해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콘텐츠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 공부를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그 속에 담긴 한국의 문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젊은 주인공들이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성장해가는 이야기였죠. 드라마 속 회사에서는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었어요. 회의할 때도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궁금증이 생겨 유튜브에서 한국의 실제 기업 문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의 회사 생활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직원들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하고 수평적인 호칭을 사용하며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학원 동기인 미카 씨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쿠라 씨, 한국 기업은 정말 달라요. 제 친구는 서울의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데 신입사원인데도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대요. 게다가 야근도 거의 없대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MZ세대가 기업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청년 창업,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것을 사회가 응원하는 문화가 부러웠답니다. 어느 날은 한국의 한 뷰티 기업 CEO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더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열정과 실력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반면 제가 일하는 일본 회사는 어떤가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해요. 신입사원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전부죠. 특히 지난주 있었던 일이 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한 회의였는데 제가 준비한 제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요. 라며 기각되었거든요. 그날 밤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발표하는 장면을 보면서 울컥했답니다. 학원 선생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한국 기업 채용 설명회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떠세요? 매달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어요.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참석하게 되었죠. 설명회장은 저 같은 젊은 직장인들로 가득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 성과 중심의 평가, 자유로운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 취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건 큰 도전이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한국어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닌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수직적인 문화에 지쳐있던 제게 한국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국 드라마 속 대사가 떠올랐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이제 저는 매일 밤 퇴근 후에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 기업에서 당당히 제 의견을 말하는 그날을 꿈꾸면서요. 어제는 처음으로 한국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 보았어요. 아직은 준비 단계지만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였어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를 찾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존중합니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동료를 모십니다.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일본 기업들의 성실하고 협조적인 조직에 잘 융화되는 같은 표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어 학원의 새로운 친구 유키코 씨는 이미 한국 기업의 화상 면접을 경험했다고 해요. 면접관들이 제 의견을 정말 경청해 주시더라고요. 비록 서툰 한국어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고 긍정적으로 피드백해 주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용기를 얻었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국 경제 뉴스를 듣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선배들의 브이로그도 찾아보면서 현지 생활에 대한 정보도 모으고 있죠. 어쩌면 이 도전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이 설렘과 희망, 꼭 현실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한국 기업 문화에 매료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일상생활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한국 유튜버들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는 게 취미가 되었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카페 문화였어요. 일본에도 물론 카페는 많지만 한국의 카페는 뭔가 달랐어요. 인스타그래머블한 예쁜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디저트와 음료의 퀄리티가 정말 놀라웠죠. 한 유튜버의 영상에서 본 달고나 커피를 따라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사쿠라 씨, 신주쿠에 새로 생긴 한국 카페 가봤어요? 학원 동기인 미카 씨가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주말에 함께 방문하기로 했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감성이 물씬 느껴졌어요. 파스텔톤의 인테리어, 예쁜 플레이팅, 그리고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K-팝까지. 이런 분위기에 매료되어 이제는 주말마다 도쿄 곳곳에 한국 카페를 찾아다니는 게 저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한국어 공부도 할 겸 메뉴를 한국어로 주문하는 연습도 하고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죠. K-뷰티의 매력에 빠진 것도 이 즈음이에요.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의 화장법이 너무 예뻐 보여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큰 관심사가 되어버렸어요. 미카 씨와 함께 시노쿠보의 한국 화장품 매장을 순례하는 것이 주말의 루틴이 되었답니다. 사쿠라 씨, 피부가 좋아 보여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한국식 스킨케어를 시작하고 나서 생긴 변화였죠. 정갈한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면서 한국의 뷰티 철학에도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가 멋져 보였거든요. 패션에도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한국 스트리트 패션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스타일링을 시도해보곤 했죠. 회사에선 정장만 입어야 하지만
주말엔 한국 패션을 참고해서 옷을 입어요. 오버사이즈 셔츠에 와이드 팬츠, 미니멀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이 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워라밸 문화예요. 직장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를 보면 저녁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더라고요. 퇴근 후에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반면 저는 매일 야근에 지쳐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곤 했죠. 학원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도 한국식 문화생활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제는 수업이 끝나면 한국식 치맥을 즐기러 가기도 하고, 주말엔 한국식 브런치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기도 해요. K-팝 댄스 클래스도 함께 등록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식 강좌예요. 김치 만들기를 배우면서 문화원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죠. 한국의 카페, 뷰티, 패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트렌드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문화가 부러웠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 화장품으로 스킨케어를 하고, 출근길엔 한국 음악을 들으며, 점심시간에는 한국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 삶을 조금씩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죠. 퇴근 후의 시간도 달라졌어요. 한국 예능을 보며 웃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지내다 보니 일상의 활력이 생겼답니다. 어쩌면 이런 게 진정한 워라밸이 아닐까요? 사쿠라 씨,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더 밝아 보여요. 미카 씨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삶의 방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나 봐요. 더 활기차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지고 있답니다.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취미 수준의 한국어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실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취업이라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에 도전해야 했거든요. 토픽 없이는 한국 기업 취업이 어려울 거예요. 학원 선생님의 조언이 계기가 되었죠.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 시 토픽 4급 이상을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제 실력으로는 2급도 버거울 것 같았지만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문법 공부를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연습을 했고, 퇴근 후에는 학원에서 토픽 대비반을 수강했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모의고사를 풀며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쓰기 영역이 가장 어려웠답니다. 800자 이상의 긴 글을 한국어로 작성하는 건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일기를 쓰고 작문 숙제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죠. 선생님께서는 제 글을 꼼꼼히 첨삭해 주시면서 응원도 해주셨어요. 사쿠라 씨,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격려의 말씀에 힘을 얻으며 하루하루 공부했답니다. 토픽 시험장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3시간이라는 시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3주 동안은 정말 초조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4급 합격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언어 실력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IT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디지털 마케팅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았어요. 드디어 첫 번째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한 디지털 마케팅 회사였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어요. 미카 씨와 학원 친구들이 함께 첨삭해 주었답니다. 서류 합격 소식을 받고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화상 면접은 또 다른 산이었죠. 면접 준비를 위해 학원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모의 면접을 반복했어요. 한국어로 즉답하는 연습, 자연스러운 발음 연습,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까지. 그러나 첫 면접은 실패였어요. 긴장한 나머지 준비했던 말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흡했죠.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좌절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 실패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답니다. 부족했던 점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전공 지식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반복했고, 한국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도 깊이 공부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다음에는 꼭 됩니다. 학원 선생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다시 도전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매주 화상으로 한국인 친구와 대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구사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디지털 마케팅 포트폴리오도 한국어로 만들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 사례도 연구하고 있어요. 첫 실패를 겪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국 문화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 중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정신이요. 다음 면접은 다음 주에요.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회사고 더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해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의 면접 실패 후 세 번째 도전은 제가 꿈꾸던 기업이었어요. 서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회사의 신규 사업부였죠. 처음 채용 공고를 봤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글로벌 인재 채용 일본 마켓 담당자. 직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실력은 물론 디지털 마케팅 지식, 그리고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까지. 서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1차 화상 면접까지 순조롭게 통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 서울에서 진행되는 최종 면접만이 남았죠. 회사에서 항공권과 호텔까지 예약해 주셨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처음 가보는 서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떨렸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다음날 있을 면접을 위해 주변을 답사했어요. 강남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있는 회사 건물을 보면서 이곳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렜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인사팀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오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존댓말로 대해주시는 것부터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면접장에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테이블에는 물과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면접관 세 분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라는 말씀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지만 제가 더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할 때는 영어를 섞어서 말해도 된다고 배려해 주셨어요. 일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제 의견을 발표할 때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진지하게 피드백을 해주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점이었어요. 아오이님의 관점이 매우 흥미롭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셨죠.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일본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발표할 때였어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카페 문화와 뷰티 트렌드가 매우 인기가 높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로는 신주쿠와 시부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식 카페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면접관님들은 제 의견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준비한 SNS 마케팅 기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주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되 특히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국의 일상 콘텐츠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직장인의 하루나 서울 카페, 투어 같은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사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거죠. 특히 면접관님들의 눈빛이 반짝였던 건 제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을 했을 때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도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한국어 대화였어요. 이처럼 자연스러운 문화적 접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접 마지막에는 뜻밖의 질문을 받았어요. 일본 회사를 떠나 한국 기업에 지원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물론 연봉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끌렸던 건 이 회사의 혁신적인 문화와 글로벌한 시각이었습니다. 오늘 면접에서도 느꼈지만 나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곳이 제가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돌아가는 길에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이 시간의 면접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열띤 대화가 오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던진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고 회사의 비전과 저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답니다. 면접이 끝난 후 회사 사옥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 옥상 정원까지.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쿄로 돌아온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메일이 도착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죠. 아오이 사쿠라님, 최종 면접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후속 메일이었어요. 구체적인 입사 절차와 함께 한국 정착을 위한 지원 내용도 상세히 안내해 주셨죠. 회사 기숙사 제공은 물론
한국어 교육 지원과 정착 지원금까지 신입 직원을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다니 놀라웠어요. 그날 저녁 학원 친구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미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사쿠라 씨가 먼저 길을 열어줬어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그동안 함께 공부하고 응원해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어요. 이제 한 달 후면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지만 이것이 제가 그토록 꿈꾸던 변화의 순간이라는 걸 알아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한 달, 정말 알차게 보내려고 해요. 어제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상사분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따뜻했답니다. 젊을 때 도전하는 게 좋죠.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세요. 이런 응원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드디어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회사에서 연결해준 원룸은 강남역 근처였는데 첫날부터 설렘이 가득했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어요.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죠. 아오이님, 환영합니다. 라는 팀장님의 인사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제자리에 웰컴, 세쿠라 라고 쓰인 배너와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환영은 처음이었죠. 회사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아침 회의에서는 신입인 제 의견도 귀담아 들어주셨고 점심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죠. 아오이 매니저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신선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평적인 문화였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제안한 일본 마케팅 전략이 실제 프로젝트로 채택된 순간이에요. 신입인데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팀장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좋은 아이디어는 경력과 상관없잖아요. 아오이님의 실력을 믿습니다. 퇴근 후의 생활도 너무나 즐거워요. 보통 6시면 다들 자연스럽게 퇴근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참 낯설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여유로운 저녁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팀 동료들과 함께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기도 하고 주말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기도 해요. 특히 좋아하는 건 퇴근 후에 다니는 한국어 학당이에요. 이제는 비즈니스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미카 씨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도쿄에서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제가 경험한 이곳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미카, 너도 곧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한국은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대로야. 수직적인 위계 질서도 없고 야근에 시달리지도 않아. 무엇보다 나의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자신감 있고 더 활기차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출근이 즐거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가 꿈꾸던 그 이상이었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작은 실수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저를 더 성장시켜 주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일본 지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양쪽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죠. 이제는 단순히 일본 마켓 담당자가 아닌 한일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도쿄에서 답답했던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지금의 변화가 꿈만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햇살을 맞으며 출근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취미생활도 즐기며 주말에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죠.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꿈꾸던 워라벨이에요.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나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꿈을 향한 도전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본 마케팅 전문가 사쿠라 아오이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